네, 다음 어디가 보고하기로 했어요? 국세청 간략하게 하십시오. 지금 꽤 많죠. 이렇게 나누면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국세청 뭐 아주 잘하고 있어서 지적할 게 별로 없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주권정부 국세청은 나라 재정을 든든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 조세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1만 명과 함께 130조 원 규모 체납의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3월 500명으로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은 4개월 만에 투입 예산 대비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를 발판 삼아 1만 명 체납관리단도 반드시 성공시켜 재정 확보는 물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산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던 국세외 수입 체납을 국세청에 통합 징수하겠습니다. 국가 재정 수입 전체의 누수를 빈틈없이 막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 대한민국 재정 효율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체납이 발붙일 곳 없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세청의 확고한 목표이자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물가, 부동산 분야 탈세에 단호히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세금을 떼먹고 재산을 은닉하는 반사회적 체납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어디에 숨기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서 환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주식, 부동산 분야의 탈세는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어려운 경기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정 지원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세대, 지방 이전 기업 등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납세 서비스부터 국세행정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면 혁신하여 공공 분야 AI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쨌든 국세청은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총리님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혹시 참여단에서 이거 지적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으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세외 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찰청 과태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6월 30일 날 그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해서 톡을 보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하고 톡을 보냈는데 그것만으로 과태료 납부가 폭주를 해서 그날 경찰청 아마 서버가 거의 다운됐을 정도로, 그래서 평일날 과태료 체납이 12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날 하루만 3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재정 누수 막고 경찰청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정부 행정을 사실 안 하고 방치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배 선진국은 하고 수입이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문화인데 세금을 떼먹거나 아니면 안 내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예요. 알면서 일부러 떼먹는 사람. 요 사람들은 계속 누적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국세 체납자가 몇 명쯤 됩니까? 국세 체납자는 한 130만 명 정도 130만 명 정도죠. 근데 세외 수입 체납 이런 걸 해보니까 거의 인구수와 비슷한데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실제로는 그냥 등록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떼먹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부상으로만 해놓고 실제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다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하나 있고
실제로 능력이 안 돼서 내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잊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못해. 자기가 위반하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알려주면 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알려줘서 몰라서 낸 사람, 예. 아 이제는 진짜 관리를 하는구나. 이거 저 국세청 저 임광현 저 성질 이상한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는 거죠. 미루면 미루는 만큼 손해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이게. 예. 예?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 안 하면 거기서 얻는 편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야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예. 능력이 되면 당연히 내고 능력이 안 되면 결손 처분하고 예. 뭐 장부도 정리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데 지금은 뭐 능력이 되는 사람은 꼼수 쓰느라고 안 내버리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내면 장부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체납자로 평생 관리당하고 네. 그 체납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잊어버린 사람은 또 뭐 잊어버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고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그걸 반드시 싹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체납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이 그냥 부과되면 낼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내고 예. 못 낼 사람은 신고해가지고 나 이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그 결손 처리하고 예. 잊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없고 띵동하고 알려주고 이 자동 시스템 만들어서 이 정상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청장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체납관리단은 10,000명 정도 뽑아놨다는데 그 인건비보다 몇 배 나오죠 지금? 3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즉시 성과가 거의 4배 가까이 되고 있고요. 분납 약속한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낼 겁니다. 그리고 악의적인 그 고액 체납자들은 그 관리단이 실태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재산을 은닉한 것 같다 해서 우리 체납 추적 요원들한테 넘겼거든요. 여기도 받아내면은 성과가 더 나올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인력 동원해가지고 뭐 독촉을 하든지 고지를 해서 알려주든지 했으면 인건비 이상의 예. 세외 수입 징수 세금이 생기고 고용도 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 좋은 일인데 이거 왜 안 하냐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면 인력 지금 10,000명인데 더 늘려도 돼요. 물론 이 사람들이 평생 이제 세무 공무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가 줄어들고 다 정리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이에는 최대한 인력을 늘려서 해야죠. 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아까 일석오조 써놨던데.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서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이 생각 들게 해야지. 예.